228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주역이 바로 대구의 학생과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러나 228 민주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많이 늦어졌습니다. 의거에서 58년이나 흐른 작년에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228을 포함한 모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28부터 4.19에 이르는 1년의 민주화운동 6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유공자를 훨씬 더 많이 찾아 인정해 드리는 등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3월 4일부터의 유치원 입학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에듀파인을 이제라도 수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입학식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한유총은 무기한 입학식 연기 발표를 철회하십시오. 무기한으로 입학일을 연기했고 학부모님께 돌봄 제공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의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과 관계 법령상 불법입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3월 4일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또한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 에듀파인 참여를 막는 한유총 지회 활동도 함께 집중 모니터링 할 것이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 교육부와 교육청은 에듀파인을 수용하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사립 유치원들과 이미 대화를 시작했으며 사립 유치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협의할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에듀파인이란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입과 지출, 결산 등을 할 때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원화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과 희망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도입됩니다. 점검과 개선 과정을 거쳐 소규모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내년 3월 1일부턴 모든 사립 유치원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에듀파인은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직원이 1년 예산 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듀파인의 필수 기능은 크게 예산 편성, 예산 집행, 결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에 도입될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사업 현황과 예산 관리, 수입 관리, 지출 관리, 예산 결산 등 5개 회계 필수 기능과 유치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클린 재정, 세무 관리, 재정 분석 등 3개 부가 기능이 적용돼 있습니다. 먼저 사업 현황 관리에서는 교직원이 1년간 유치원 예산 편성, 수입 지출 현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예산 편성 관리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 세출 항목을 반영해서 산출식 등이 프로그램된 엑셀 양식으로 간편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사립유치원이 국가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관리해 왔는데요.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 지출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목적 외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겠죠. 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미납액이나 잘못 납부한 금액 등에 대해 수입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화개인별 징수 내용을 따로 관리할 수 있어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한 징수 업무가 한결 수월해지고요. 현금 출납부는 납부자, 세부 사업명, 수입 지출, 잔액 등을 관리해서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고 현금 잔고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투명한 회계와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지출 관리 면에서도 계획성 있는 지출이 가능하도록 사전 품위 시스템이 적용돼 있는데요. 지출 계획을 세우고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요. 지출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정확한 지급액과 예산 항목, 납부자를 선택 후 원장 결제를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지출 목적에 딱 맞는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에서는 지출 전 사전 등록된 납부자, 지출 금액,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전자자금이체 등의 지급 방법 등을 결정하면 지출 전 지급 정보를 최종 확인할 수 있어 은행에서 지급 명령과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회계 사고로 의심되는 입력이 있으면 경고 알람 등을 제공하는 클린 재정 기능도 넣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 교육청이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절차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정보 시스템인데요.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교육재정의 핵심 3단계인 예산 편성, 수입 지출 관리, 결산 과정이 자동화되며 학부모 부담금을 편리하게 자동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기 문서를 전산화해 행정 업무가 간소화되고 1년 예산 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부가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현했지만 유치원 재정 운영은 자체적으로 원장 승인 절차에 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건데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에듀파인 사용, 늦출 이유가 없겠죠. 끝으로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집합교육, 전문 상담과 지원, 그리고 편리한 전화상담센터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 지원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전화상담센터 1544-0079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3일절인 내일도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의 낮 기온 13도, 대전과 광주는 14도, 부산은 16도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따뜻한데 내일도 공기가 아쉽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해 답답하겠고요. 여기에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실효습도 25%에서 35%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까지 합니다.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춘천과 대전의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낮 기온 11도, 강릉 13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3도 선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에서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훌쩍 웃도는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제주도와 전남, 경남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이 비 또는 눈은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TV 대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